안녕하세요, 여러분. 고고학자가 자신이 발견한 다양한 것들을 쉽게 설명할 수 있다면 고고학은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직업 중 하나일 것이고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다릅니다. 고고학자들은 종종 자신의 발견에 당황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비디오에서 보게 될 물체에 일어난 일입니다. 시작합시다. 번호 1. 알렉산더 대왕의 무덤. 이집트에서 알렉산더 대왕의 무덤을 찾으려는 노력은 여러 세대의 고고학자들의 평생의 집착이었지만 칼리오페 림네오스 파파코스타, 컬라이어피 림니아스 파퍼카스터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무덤을 찾는데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14년간의 수색 끝에 그리스 고고학자는 2012년 알렉산드리아의 샬라트 정원에서 웅장한 초기 헬레니즘 동상을 발견했습니다. 이 동상은 알렉산더 자신을 표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녀는 그것을 계속 발굴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였고 2019년에 그녀와 그녀의 팀은 오늘날 존재하는 도시 표면에서 10m 아래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의 고대 왕실 구역을 발견했습니다. 마침내 알렉산드리아의 기초가 발견되었습니다. 전 황제이자 파라오는 원래 멤피스시에 묻혔지만 나중에 그의 이름을 딴 도시로 옮겨졌습니다. 그것은 나쁜 행동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2300년 전에 쓰나미를 겪었고 도시의 물에 잠긴 기초는 연간 0.45cm씩 가라앉았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알레한드로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3.6m 이상 가라앉았고 계속해서 가라앉았습니다. 오래된 건물 위에 새로운 건물이 세워졌고 그 아래 있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잊혀졌습니다. 무덤은 저 아래 어딘가에 있고 새로 노출된 왕실 구역에서 멀지 않을 것입니다. 2번. 고대 치아의 발견.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은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발견입니다. 이 설명은 2017년 10월 독일 남서부에서 발견된 2개의 치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치아는 유인원의 치아이며 인류 역사와 진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나이가 900만 10만 년이기 때문입니다. 이빨은 송곳니와 위서금니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만 년에서 500만 년 전 사이에 아프리카를 돌아다녔던 유인원의 유해에서 발견된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단, 훨씬 더 오래되었다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유인원은 초기 인류의 매우 초기 친척으로 여겨지므로 독일에서 이들의 출현은 인류의 생명이 아프리카에서 시작되었다는 잘 알려진 생각과 모순됩니다. 이 발견은 너무 변칙적이어서 일부 고생물학자들은 그것이 확실히 사람과 같은 기원인지 확인하기를 꺼려합니다. 이를 믿는 전문가들은 아마도 인류의 생명이 아프리카가 아닌 유럽에서 유래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디어를 확인하려면 더 많은 테스트가 필요하지만 확실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3번. 메갈로돈의 발견. 현재 미국 노스다코타의 고생물학자들은 수백만 년 전에 지구를 강타하여 그 종족을 멸종시킨 소행성의 희생자로 추정되는 선사시대 생물과 공룡의 묘지로 묘사되는 곳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대부분의 생물은 약 6,600만 년 전에 함께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발견은 길이 30m, 무게 약 35톤의 메갈로돈의 잔해입니다. 한 고생물학자에 따르면 이 메갈로돈은 매우 잘 보존되어 있으며 소행성 충돌의 희생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는 뼈가 마치 연마제 분사실에서 처리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러한 기술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분명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그것이 존재한다고 해도 공룡들은 그것을 조작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한 가지 설명은 그 생물이 통째로 먹혀서 더 큰 생물의 위 내막으로 덮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종류의 공룡이 메갈로돈을 먹을 만큼 클까요? 번호 4. 로어노크 미스터리. 16세기 후반 로어노크 섬에서 사라진 영국 정착민들에게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것은 많은 소설 작품과 심지어 한두 편의 공포 영화의 주제가 되었지만 2020년 2월 현재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두 곳의 서로 다른 유적지에서 진행된 고고학 작업 덕분에 우리는 확실한 답에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식민지의 종말은 1587년에 보급품을 모으기 위해 영국으로 출항한 식민지 개척자 존 화이트에 의해 기록되었으며 1590년에 돌아왔을 때 이전 집, 친구 또는 가족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증거에 따르면 정착민들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내륙으로 이주하여 두 개의 아메리카 원주민 공동체, 즉 해터라스 섬과 로어노크 지역에서 북서쪽으로 약 80km 떨어진 곳에 동화되었습니다. 후자의 유적지에서는 금 인장 반지와 16세기 광검의 자루가 발견되었으며 해터라스 섬에서는 유럽산 구리 주개와 철 막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중 어느 것도 정착민들이 왜 이사했는지 알려주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번호 작센아날트의 장례식. 고고학자들은 2020년 9월 독일 작센아날트에서 다음 발견을 했지만 아직까지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고대 게르만 무덤이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약 1500년 전에 묻혔다고 확신합니다. 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매장 상황이다. 그들은 그것이 고대 이단이나 종파의 증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명의 여성의 유골이 무덤 중앙에 있는 가마솥 주위에 원형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이 가마솥에는 부족 지도자나 영주의 화장된 유해가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덤의 다른 부분에는 희생된 동물의 뼈와 많은 양의 금이 있습니다. 무덤은 거의 퇴폐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무덤 주인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독일에서는 이와 유사한 무덤이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지역에 새로운 가금류 농장을 건설하는 동안 우연히 이 무덤이 부서지지 않았다면 결코 이 무덤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여자들은 청동 가마솥에 담긴 사람의 아내였습니까? 아니면 하인이었습니까? 무덤이 봉인되었을 때 그들은 살아 있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번호 6. 과수원의 놀라운 발견. 아돌프 히틀러는 괴물이자 역사상 가장 사악한 인간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가 정원 가꾸기 같은 조용하고 즐거운 취미를 즐겼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고고학자 팀은 2019년 말 폴란드 울프스레어에 있는 그의 이전 본부를 발굴하고 그의 과수원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히틀러는 전쟁의 마지막 일에서 2년의 대부분을 늑대굴에서 보냈으나 소련군이 그의 위치로 진군하자 1945년 1월에 히틀러는 그곳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 정원은 나치 독재자의 벙커에서 9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으며 온실, 정원 사집, 보일러실이 있어 1년 내내 히틀러가 가장 좋아하는 야채를 계속 재배할 수 있을 만큼 따뜻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히틀러는 엄격한 채식주의자였기 때문에 숙소 근처에 정원을 갖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식사의 원산지를 완전히 통제하여 중독 위험을 피하려는 것도 그의 전략의 일부였습니다. 이 발견은 히틀러가 칠한 빨간 전화기가 현장에서 발굴된 지 2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경매에서 거의 4억 5천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번호 7. 동물 생명의 기원. 진화론을 논리적 결론에 따르면 모든 동물은 공통 조상을 가졌음에 틀림없습니다. 2020년 3월, 과학자들은 그 생물을 식별했다고 믿고 있으며 그것은 예쁜 생물이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5억 5,500만 년 된 원시 벌레로 머리,
꼬리, 대칭적인 측면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조잡하게 보는 방식은 인간이 고기로 쌓인 수화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웜도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며 그 화석은 호주 지하 깊은 곳에서 추출한 암석 조각 내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화석은 쌀알보다 크지 않아 3차원 레이저 스캐너로 처리하기 전까지는 명확하게 보거나 연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이커리어 워라이오티어로 명명되었으며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화장실로 인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에디아카라 시대에 살았는데 이때가 지구의 최초의 다세포 생명체가 나타난 시기입니다. 이 시대의 대부분의 생물은 선사시대 대량 멸종 사건으로 인해 멸종했지만 이 생물은 적어도 1억 년 동안 살아남은 것으로 보이며 아마도 그 과정에서 미래의 모든 동물이 살 수 있는 길을 닦았을 것입니다. 숫자 8. 세이버 이빨 호랑이. 검치오는 오랫동안 멸종되었지만 선사시대 생물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예로 자주 인용됩니다. 2019년 6월 현재, 우리는 그들이 항상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검치호랑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아르헨티나의 서로 다른 두 곳에서 채취한 검치호랑이의 두개골을 연구해왔으며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검치호랑이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그들을 죽인 범인들이 총을 쐈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한 입 베어물고 연구를 마친 전문가들은 이제 이 짐승의 송곳니의 뛰어난 힘 덕분에 단 한 번의 물림으로 다른 큰 고양이의 두개골을 뚫을 수 있었다고 말할 만큼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두개골에는 눈 사이에 거의 직접적으로 하나의 천공 표시가 있으며 다른 종의 이빨이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검치오는 대부분의 시간을 매머드와 다른 대형 생물을 사냥하고 싸우는 데 보냈지만 영토나 번식상과 같은 문제를 두고 서로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싸움은 빨리 끝났을 것 같고 패자에게는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 같습니다. 번호 9. 오래된 돼지 저금통. 어렸을 때 어른들이 준 동전을 돼지 저금통에 넣어 두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 돼지 저금통을 선물해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전통이며 적어도 10,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돼지 저금통에 해당하는 고대 유물이 2020년 1월 이스라엘에서 발견되었는데 그곳에서 고고학자들은 보관을 위해 점토 용기 안에 숨겨진 금화 모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번 발견은 전문가들이 수세기 동안 쇼핑센터가 존재했다고 믿는 이전 산업지역으로 묘사되는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동전은 8세기 후반과 9세기 초반에 주조되었으며 고고학자들에게 발견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제공했습니다. 이들이 발견된 점토 용기는 돼지 모양은 아니지만 동전이 떨어지거나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홈과 봉인이 되어 있었으므로 같은 목적을 가졌을 것이다. 안에 들어있는 동전의 가치를 고려하면 아주 부유한 아이를 제외하고는 그 유물이 아이보다는 어른의 것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번호 10. 덴마크 마차에 매장됨. 2018년 5월 아마추어 금속 탐지기 루이즈 스트마이는 덴마크 북부의 한 들판에서 녹은 청동 조각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그것들이 단지 오래된 버튼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틀렸습니다. 그가 발견한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했을 때 밴드지셀 역사 박물관의 제프보일 제프선이 그 사진을 보았습니다. 제프선은 그 물체가 철기 시대 전차 매장지와 관련된 유형의 청동 부속품임을 즉시 인식하고 흥분하여 유적지 전체 발굴을 조직했습니다. 그의 의심은 정확했습니다. 플로트 전체가 여전히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루이즈가 발견한 조각들이 녹아버린 이유는 매장 당시 고의로 수레에 불을 붙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2200년 전 전차 매장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이례적이며 전문가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고인에 대한 모욕을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는 무덤에 좋은 부장품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병거 외에도 뿔잔, 청동 가마솥, 술잔, 금고리, 깨진 은잔 조각도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번호 11, 코널에서 화장 발견. 다음 발견은 우리를 영국 코어놀로 데려갑니다. 청동기 시대의 토기입니다. 이 유물은 인상적일 정도로 오래되었지만 이 시대의 점토 항아리 발견이 영국에서 상대적으로 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흥미롭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다른 점은 비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4,000년 된 선박에는 인간의 유해가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의 말이 맞다면 이것은 인간의 화장과 매장이 온전한 모습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 냄비는 루이, 근처의 핸더즈베로라는 유적지에서 부싯돌 도구와 기타 도자기를 포함한 다른 청동기 시대 유물 그룹과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그 둔덕은 농부의 밭 한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발견을 담당한 고고학자들은 그곳에 묻혀있던 수년 동안 쟁기에 의해 한 번도 손상되지 않은 행운에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청동기 시대에 코널의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왜 자신의 백성을 무덤에 묻었는지 전혀 모르고 결코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영국의 이 지역의 토양은 산성이므로 이 시대의 많은 매장지, 유물 및 기타 유물은 고고학자들이 발견하기 오래전에 파괴되었습니다. 번호 12. 고대 금의 발견. 영국 역사상 가장 오래된 금세공품이 박물관에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지금은 박물관에 있지만 발견된 곳은 그곳이 아닙니다. 2018년 4월 차고 세일에서 시계 교체 부품 상자 안에서 수집가가 4,50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금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영국의 차고 세일이나 벼룩시장과 같습니다. 금 조각을 보고 그것이 가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존 엉먼은 그것을 거의 값싼 가격에 구입하여 전문가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그 연대를 확인하고 청동기 시대의 보석이나 칼 장식일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물건이 국내에서 발견됐지만 그렇게 오래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 나라에는 금광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재료는 극히 드물었을 것이고 발견할 수 있는 모든 금은 성광을 통해 얻었을 것입니다. 매우 자금에도 불구하고 존이 이를 판매하기로 결정하면 최대 3,000달러의 가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지불한 금액의 100배가 넘는 금액이므로 그가 그것을 팔기로 결정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번호 13.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발견. 고고학 유적지는 정기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2018년 4월 이집트 전문가들은 아스완의 콤 옴보 사원 부지에서 지하수 수위를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들은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머리를 형상화한 대리석 조각상을 발견했습니다. 황제는 곱슬머리와 수염을 기른 모습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그에 대한 대부분의 현대 묘사와 일치합니다. 그는 1세기에 통치했으며 지도자이자 저명한 작가이자 철학자였습니다. 로마 황제의 동상, 특히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만큼 중요한 동상은 이탈리아에서는 비교적 흔하지만 이집트에서는 찾기가 드뭅니다. 이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황제의 대리석 머리가 손상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것이 아마도 실물 크기의 황제 동상의 일부였으며 반항의 표시로 의도적으로 참수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물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봉헌물로 던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확실히 알지 못할 것입니다. 번호 14. 요크의 숨겨진 묘지. 다음은 2018년 발견입니다.
그해 4월 영국 요크에 있는 올드 뉴잉턴 호텔을 주택으로 리모델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호텔 수영장이 철거되었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은 충격과 공포에 빠졌고 수영장 아래에서 79 이상의 인간 해골이 발견되었습니다. 전문 고고학자들이 현장으로 소환되어 이것이 로마 군인과 그 가족의 유해임을 신속하게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영국 제도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로마 묘지 중 하나로 생각되며 1세기 중반 로마인들이 영토를 장악한 직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발견에서 정말 이상한 점은 해골이 묻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영장 아래 깊은 곳, 19세기에 호텔이 지어졌을 때 뼈대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며 원래 건축자들이 그 위에 무엇을 짓고 있는지 완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유지하고 공사를 계속하기로 결정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